자, 이번에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에 대해서 배워보는데, 먼저 이번에는 그 앞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태양계 지구 시스템에서 요 기권, 직권, 생물권, 수권 하고 외권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얘네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태양계 지구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개라는 말이 사실 해석을 하면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도 영어로 하면 이게 솔라 시스템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결국 시스템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녀석들 사이는 서로 그냥 멍때리고 가만히 서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아요. 서로한테. 이런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걸 다 합쳐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혹은 PC방에 가면 있는 그런 컴퓨터, 뭐가 있죠? 구성 요소가 본체, 그죠?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여러 가지 부속, 헤드셋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각각이 하고는 담당하는 기능들도 있지만, 그 녀석들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죠. 그죠? 본체에서 스피커한테 야, 소리 만들어라. 그럼 스피커가 소리 만들고, 그죠? 내가 스피커에서 볼륨을 줄여라 하면 그게 본체에 연락이 들어가서 본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본체에 들어가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도 지구 안에서의 이런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가지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5가지 녀석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어떠한 영향,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 거예요.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볼 건 직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권은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앞쪽에 이제 빅뱅 다 배울 때도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간략하게 다뤘었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외핵, 내핵은 이제 하나의 그냥 핵이라고 묶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래쪽에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가 크고 뭔가 철, 그리고 니켈과 같은 중금속들이 가라앉아 있다. 그리고 겉부분에는 뭐가 떠올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규소와 같은 가벼운 물질이 위쪽으로 떠올랐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봐보면 지각은 우리가 멘틀의 가장 겉부분이 제일 먼저 굳어서 딱딱하게 형성이 된 게 지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규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규산염 물질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각이라는 녀석을 파헤쳐 보면은 뭐 대륙 지각이라는 지각과 해양 지각이라는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뭐 판구조론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 지각이라는 곳에서 한 단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멘틀입니다. 멘틀은 지구 전체를 마치 이 그림처럼 치즈케이크 자르듯이 잘라놨을 때 가장 두꺼운 층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멘틀이에요. 가장 두꺼운 층. 그리고 멘틀의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연약권이라고 부르는 층에서는 유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동성.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액체처럼. 됩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외핵, 내핵에는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핵은 고체거든요. 근데 외핵은 액체예요. 사실 이 핵이라는 것을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을 한 이유가 안에 물질의 상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외핵은 액체고요, 내핵은 고체예요. 근데 외핵이 액체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철과 니켈 같은 녀석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철과 니켈이 자기장을 형성을 해요. 그럼 이런 자기장은 어떤 영향을 만드냐?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는, 지구 전체를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인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지구 자기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지구 직권에서의 가장 깊은 곳, 핵에서
아, 철과 니켈이라는 녀석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한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됩니까? 그래서 직권은 요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권입니다. 기권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했었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그래프의 변화의 양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어떠냐면 이게 땅에서부터 뭐 위로 올라갈수록 일정하게 감소한다거나 뭐 일정하게 증가한다거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고 줄고 늘어나고 이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그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혹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 부분을 경계면을 삼아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온도가 줄어들고 왜 이렇게 온도가 늘어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아래쪽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다 알겠죠? 그죠? 자, 대륙권은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줄어듭니다. 왜 온도가 줄어들까요? 자, 이유는 이래요. 우리가 땅이 있으면 태양한테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습니다. 지구가요. 그럼 지구가 그 받은 거에 대한 마치 보답처럼 에너지를 내보내줍니다. 뭘 내보내주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러면 그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당연히 지표면 땅 근처면 땅 근처일수록 많이 나왔겠죠. 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온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추워지게 되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성층권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온도가 증가합니다. 왜 온도가 증가하냐? 바로 오존층 때문에. 왜요? 오존층이라는 녀석은 자외선이라는 녀석을 흡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대신 흡수해줘요.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근데 자외선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럼 이런 녀석을 얘가 흡수를 했으니 오존층은 에너지가 많겠죠.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그 온도가 높은 게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도 덩달아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 다음에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줄어들어요. 다시. 왜 줄어드냐? 좀 약간 허무할 수 있겠지만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자, 봅시다. 대륙권에서는 위로 올라가면서록 낮아졌어요. 왜 낮아졌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었거든. 그런데 올라갔어, 다시. 왜 올라갔냐? 오존층 때문에.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해서 에너지가 많아졌거든. 그런데 중간권은 이제 뭐 이 올라갔던 온도가 더 올라간다거나 이 온도가 유지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 버리죠. 다시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이거를 실제로 그린다면 거의 이 정도까지 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이유는 태양이랑 가까워져서 그렇습니다. 태양이랑 가까워진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태양에서 사실상 오는 에너지의 양은 다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륙권, 가장 아래쪽 층의 기체가 가장 많거든요. 왜 여기가 가장 많냐면 중력 때문에 기체 분자도 당겨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체의 분자는 점점 희박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거의 없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열권에는 기체의 분자가 몇 개 없게 되고 분자가 몇 개 없게 되니 태양 에너지가 오게 되면 얘 하나가 받게 되는 에너지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열권은 온도가 올라간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봐보죠. 우리 대류라는 현상이 있어요. 대류는 에너지의 전달 방식인 전도대류 복사 중에 가운데 녀석이 대류죠. 그죠? 그러면 이 대류라는 녀석은 뭐냐? 우리가 차가운 녀석은 밀도가 크고 밀도가 크니까 우리가 무겁다라는 표현을 해서 아래쪽으로 가라앉고
뜨거운 녀석은 밀도가 작으니까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를 대류라고 했어요. 그럼 봐봅시다. 대류권의 가장 아래쪽 층은 지금 상대적으로 위층에 비해서 뜨겁습니다. 그럼 뜨거운 애는 위로 올라가려 하고 찬 애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하니 여기는 대류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요. 그래서 대류권이에요. 근데 반면에 성층권은 어때요? 아래쪽은 차가운 게 이미 아래에 내려가 있고 위쪽은 뜨거운 게 이미 위에 올라가 있어. 대류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대류가 안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뜨거운 거는 아래, 찬 거는 위에 있으니까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려고 하겠죠. 여긴 대류 일어난다. 얘는 안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안정적인 걸까요? 다시 얘기해서 대류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대류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안정해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안정하지는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류권, 중간권은 아직 불안정한 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층권, 열권은 안정된 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대류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기상현상이라는 건 뭐냐? 눈 오고 비 오고 하는 겁니다.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면 눈 오고 비 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막 구름이라는 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구름이 생기기 위해서는 조건. 첫 번째는 수증기가 있어야 되겠죠. 수증기.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가 상승을 해야 돼요. 상승. 공기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는 대류권은 구름이 생기죠. 그죠? 수증기 있나요? 아, 수증기 많죠. 왜? 여기 땅이 옆에 이제 수권, 강도 있고 바다다 있고 거기서 공급되는 수증기 양이 많습니다. 공기 상승하나요? 아, 대류한다고 땅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잖아. 거기를 이제 흐름을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에 생길 수 있다. 오케이. 대류권은 그래서 기상현상이 있구나. 반면에 중간권도 그러면 대류를 하거든요. 공기가 올라가. 근데 여기는 안 일어나. 왜? 수증기가 없어서. 선생님 수증기 여기 있던 거 여기까지 못 가요? 아, 못 가죠. 못 가요. 여기에는 수증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오존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아는 친구도 알겠지만 뭐 비행기 항로로 이용한다. 여러분 항로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한다라는 거는 이 공기에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뒤죽박죽 왔다 갔다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 발부림치는 대류라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혹은 타보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도 TV에 나오는 광고 보면은 꼭 비행기에서 창문 열면 그 있죠? 옆에 조그마한 요만한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 열면 그 바깥쪽에 아래쪽으로 구름이 깔려 있어요. 비행기 아래쪽으로. 그 말은 뭡니까? 구름이 있다. 기상현상. 대류권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상으로 대류권의 가장 위에쯤에 구름이 이제 있는 거고 우리는 이 구름의 위를 날고 있다. 성층권을 날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되나요? 그래서 이런 거다. 뭐 대표적으로 뭐 열권에서 오로라 관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 유성 관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유성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별똥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력에 의해서 우주에 있던 뭐 돌덩이가 끌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기에 있는 기체와 마찰을 하면서 빛을 내는 거죠. 확 타면서. 그게 바로 중간권에서 관측이 된다. 물론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땅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니까 잘 모르지만 요렇다라는 내용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이 아니구나. 여기 보면은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 나오는데 뭐 알겠죠? 대부분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엄청 적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서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제 더 엄청 적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권을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수권은 바닷물이 대부분이에요. 바닷물. 해수, 육수로 나누는데 해수가 거의 다고 그 중에 이제 육수 중에서도 빙하가 또 거의 다고 그 다음에 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제 생물체가 식수로 마시는 물로 이용하는 게 대부분 지하수예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사실 지구 전체에 있는 물에 비하면 진짜 얼마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볼 거는 요거는 여기 앞에서 해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해수. 제일 많은 거. 그래서 해수라는 녀석의 깊이에 따라서 분석을 한 거예요. 깊이에 따라서. 그럼 보게 되면 온도가 가장 위쪽, 우리가 이제 가장 뭐
수영하면 이제 여기서 수영하겠죠. 그죠? 가장 위에. 혼합층에서는, 그러니까 혼합층은 아니고 온도가 그대로 가다가 쫙 떨어졌다가 그대로 갑니다. 이것도 온도 변화가 특이해요. 그죠? 그러면 이 온도 변화가 특이한 거를 문제를 삼아서 온도가 확 틀어지는데 거기를 경계면으로 삼아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혼합층이라는 층은 어떤 층이냐? 말 그대로 혼합됩니다. 뭐가?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섞이는 데예요. 왜 섞이냐? 가만히 원래 있었으면 위에서 표면이 있으면은 태양이라는 게 빛을 쨍쨍쨍 비추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물이 온도가 높을 거고 조금이라도 아래에 있는 물은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이라는 게 바람에 의해서 이게 섞입니다. 감에서 바람이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섞어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 바람이 섞을 수 있는 정도의 깊이에도 한계가 있겠죠. 그죠? 완전 깊은 바다까지는 바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일정한 깊이까지는 이 바닷물들이 그 안에서 계속 섞인다는 겁니다. 섞이면 온도의 구분이 없겠죠. 그죠? 찬 놈, 뜨거운 놈에 계속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람이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부는 바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내일, 모레 하루하루 그리고 몇 시간 안에도 바람이 셌을 때가 있고 약했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는 저번 주에 비해서 바람이 굉장히 강했다. 그럼 이번 주는 혼합층이 더 혼합이 잘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더 셌으니까 혼합층이 더 두껍게 나타날 것이다. 이 그래프가 더 깊게 쭉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그래프가 오른쪽처럼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바람이 많이 불었네. 태풍이라도 지나갔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혼합층이라는 거는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돼서 이렇게 된 녀석이구나. 자, 수온약층이라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죠. 태양 에너지가 째지는데 바람이 섞어주는데도 깊이적 한계가 있고 이제 이때부터는 태양 에너지도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수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됩니까? 수온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미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져서 그냥 이 온도가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온약층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윗부분은 온도가 높아요. 아랫부분은 온도가 차갑습니다. 다시 대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굉장히 안정된 층입니다. 그럼 안정돼서 일어나는 해프닝은 뭐냐?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치 혼합층이랑 심해층이랑 요거를 딱 가운데 막는 거예요. 서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못하게 수온약층이라는 층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층이 수온약층이 가진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뭐 태양빛이, 혼합층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되면은 혼합층이 표면 겉부분이니까 혼합층의 온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심해층은 애초에 태양 에너지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너무 깊은 곳이기 때문에 뭐 계절 그리고 뭐 적도는 덥고 극지방은 춥잖아요. 그런 위도와는 관계가 없이 그냥 계속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는 거 정도만 우리가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외권입니다. 외권. 자, 외권은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직권에서 지구 중심부의 핵 부분에 있는 철과 니켈과 같은 녀석이 대류 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드는 거대한 지구 자기장이다.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이 완전히 그 좌우 대칭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확 뭔가 쏠려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태양이 있거든요. 태양이. 그래서 여기 이제 태양풍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태양풍 하면 바람인데 그 바람은 우주는 우리가 진공 상태라고 아는데 바람이 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태양풍은 뭐냐면 태양에서 날아오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띤 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에너지. 그럼 이 입자가 당연히 우리 지구에 그냥 뚝 들어오게 되면은 지구에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녀석을 요 지구 자기장이라는 녀석이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보이는 요런 이제 노란색 띠처럼 보이는 요런 데는 우리가 벤 앨런대라고 하는데 요런 거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가 외권. 생물권은 따로 PPT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생물체가 산다. 뭐 그냥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권까지 이렇게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직권, 수권, 기권, 외권, 생물권 이렇게 5가지의 권이 서로 어떻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사실 외권은 사실 거의 다루지 않아서 서로 영향을 많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권을 빼고 지구에 있는, 지구 요 녀석에 딱 있는 기권, 생물권, 수권, 직권 이렇게 4녀석에 대해서만 상호작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